어저께 좀 늦게 끝내가지고 오늘 좀 일찍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수정세금 계산서. 자, 여기 수정세금 계산서는요, 항상 그 중요한 게 당초에 내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작성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이제 고치는 거죠. 금액 같은 걸. 맞죠? 그럼 문제가 뭐냐면, 그럼 내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오늘이 5월 14일이니까 5월 14일에 세금 계산서를 5월 14일자를 작성 일자로 해서 발급을 당초 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11월, 딱 6개월 채워야 되니까 11월 먼저 11월 14일 날 어떤 사유가 발생, 금액이 플러스가 되거나 마이너스가 될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럼 11월 14일자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끊을 건지 아니면 처음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자인 5월 14일자로 할 것인지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냥 사유 발생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지만 그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알죠? 또 요거 잘못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되는 거니까 가산세 패거든요, 또. 자, 볼게요. 자, 우리는 시험 목적상요, 이 세 개만 외워주시면 돼요. 이 세 개가 언제를 작성 연월일로 세금 수정세금 계산서를 끊냐면 요 날이에요. 여기 있죠. 여기 수정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방금 사례로 따지면 11월 14일자를 작성일자로 해서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고요. 얘 아닌 나머지는 다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일자로 끊어요. 알죠? 그럼 당연히 이 세 가지를 외우셔야 되겠죠. 다른 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자, 보죠. 자, 이미 여러분들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 그 재화의 환입 있죠. 매출 환입하면 아마 마이너스 금액으로 끊어 보셨을 거예요. 회계 1급 때. 그죠? 그때 아마 전표 입력은 환입된 날짜로 적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요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공급한 재화가 환입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화가 환입이 되면 당초 공급이 아니라 환입된 날을 작성 일자로 합니다. 물론 비고란에 별도 써주긴 해야 돼. 비고해가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는 해주긴 하지만 우리 거기까지 안 내니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계약의 해제. 예를 들어보죠.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건물을 넘기기로 했어요. 건물을 넘기기로 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약금 1억을 먼저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러면 우리가 예외적으로 건물을 인도할 때가 공급 시기지만, 맞죠? 예외적으로 대가를 먼저 받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우리가 세금 계산서 발급한 날이 공급 시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제가 5월 14일자에 계약금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억 더하기 부가가치세 1,000만 원 끊어드린 거예요. 알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11월 14일, 그냥 11월 14일날 가정. 11월 14일날, 저 건물, 요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계약 해제할게. 해제는 당초부터 없던 걸로 하는 게 해제죠, 해제. 맞죠? 그래서 없던 걸로 할게요. 죄송합니다. 배상금은 무시하시고, 없던 걸로 할 거니까요. 저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좀 발급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급가액이 이제 1억이 아니라 빵원이어야 되잖아요. 해제됐으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1억, 마이너스 1,000만 원의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언제냐면 5월 14일이 아니라 해제가 된 11월 14일자. 그래서 계약 해제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요게 뭐냐면 계약 해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해제하고 해지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해제는 처음부터 없던 거고 해지는 그날부터 없던 거죠. 물론 의미 아실 필요 없어요. 쓸모없는 지식을 뽐내 갖고 쓸모없는
그렇죠. 정말 쓸모없죠, 여러분들? 어디서 있어 보이려고 제가 외운 겁니다. 자, 한번 설명 들어보자.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그 갤럭시 있죠?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갤럭시라고 할게요. 자, 갤럭시 폴더블 폰이 나오기 전에 여러분들이 갤럭시 S23 있죠? 갤럭시 23을요. 여러분 사업자라고 가정할게요. 여러분 사업자셔가지고 갤럭시 S23을요. 핸드폰 대리점에서요. 사야 되는데 원래는 한 100만 원 정도 한대요. 100만 원 정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 2년 동안 2년 이상 쓸 거예요. 그렇게 쓸게요. 약정하면 할인해 주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70만 원 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30만 원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좀 주세요. 라고 해서 핸드폰 대리점에서 5월 14일 날 70만 원 더하기 7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여러분들한테 끊어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그랬다가 이제 11월 14일까지 6개월 잘 쓰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폴더블 폰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니까 와, 내 친구들이 뭐 폴더블 폰 뭐 자랑하는데 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접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년 약정해라 했는데 나 폴더블 폰으로 바꿀까? 라고 해서 거기 대리점 가가지고요. 저 죄송하지만 저 폴더블 폰으로 좀 바꿀 거예요. 라고 하면 바꾸세요 라고 하지 않겠죠. 바꾸시는 거 바꾸시는 거고 2년 쓰신다면서요. 근데 6개월만 쓰시고 이렇게 2년 안 쓰시면은요. 그렇게 하면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6개월은 쓰셨기 때문에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2년 사용 안 하신다라고 했다면 한 80만 원은 내셨어야 돼요. 그래서 10만 원은 더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10만 원 더 낼게요. 근데 세금 계산 주세요 라고 요구하겠죠. 그래서 핸드폰 대리점에서 플러스 10만 원 플러스 만 원의 세금 계산서를 다시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느 날짜로 핸드폰 대리점은 발급을 하냐면 여기 있죠. 그죠? 계약 해지일 또는 증감 사유 발생일.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증감 사유 발생이라네요, 많이. 지금은 제가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사유 든 겁니다, 여러분들. 감소되는 사유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이럴 때는 그 사유 발생일입니다. 나머지는 다 여기에는 제가 딱 3개만 적어놨지만 너무 많아. 알죠? 교재 보시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방금 했던 3가지. 환입, 해제, 해지. 알죠? 환해해. 죄송해요. 이건 좀 너무하다. 그래서 환회해 이 3명 빼고는 나머지는 다 처음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로 가요. 알죠? 근데 뭐냐면 요것도 있어요. 우리 경정이라는 게 있어요. 경정이 뭐냐면 다시 정하는 걸 우리가 경정한다. 세무조사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정이라는 표현을 세법에서 많이 써요. 진짜로 시험에 세무조사라고 안 나오고 경정이라고 해요. 맞죠? 그래서 만약에 경정이 있을 것을 알고 즉 세무조사가 나온다라는 사전에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알죠? 요것도 출제 은근 많이 했어요. 알죠? 자, 그러면 관련된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어디 있냐면은 얘가 있었는데 참. 이걸로 볼까? 일단 나머지 찾아보고 어디로 가시냐면 기출문제 76페이지예요. 기출문제 76페이지. 76페이지에 11번이네요. 11번. 소수인데 이거 잠깐만 어디야? 13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죄송한데 그냥 이것도 먼저 풀고 같이 할게요. 14번 한번 보세요. 14번? 77페이지 14번.
77페이지에 14번. 몇 번일까요? 어렵죠? 답이 없어요. 아니요, 제 생각이에요. 아, 77페이지 14번. 공급식이 진짜 많이 네요. 출제 1순위 공급식은 반드시 달달달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몇 번이에요?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는 거 아니고. 다 몰라도 내가 완벽하게 알 수 있는 것만 하면 되죠. 일단 1번 맞아요? 여기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맞아요? 맞아요. 이동 가능하면 인도일이었고. 2번. 자, 상품권. 우리 상품권 팔았을 때 수익이에요. 상품권을 회수했을 때 수익이에요. 회수일이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이 가요. 우리가 별도로 안 배웠으면 회계랑 일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상품권하고 맞바꿔 간대. 이번 맞습니다. 그래, 동그라미 3번.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게 보세구역이 뭐냐면 세금을 보류하는 지역이에요. 보세. 알죠? 우리가 보세라는 게 뭐냐면 세금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보류하는 것. 맞죠? 우리가 일단 관세 부과를 안 했다가 이제는 관세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세구역 안으로 들어오면은 일단 관세를 부과하지 않다가요. 이제는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 바깥에 국내 사업자한테 팔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재화의 공급으로 봐요. 아시죠? 이때는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근데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재화의 수입에 해당된대요. 우리 아까 재화의 수입은 뭐로 본대요? 수입신고 수리일. 그랬을걸요, 아마 아까?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우리 중간지급 조건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였죠. 맞는 답안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주시냐면, 또 있네. 일단 101회다. 65페이지, 65. 65페이지 기출문제. 기출문제 65페이지. 13번에 있네, 13번. 뭐, 전부는 아니고요. 몇 번이에요? 그죠? 1번 바로 나오셔야 돼요. 해제 뭐죠? 해제. 해제니까 그 해제한 날. 맞죠? 그 다음에 어디 가시는지 하나만 더. 54페이지. 기출문제 54페이지. 13번. 잘 나와요. 공급식이 정말 그냥 대놓고 잘 냅니다. 몇 번일까요? 예? 2번? 3번? 3번? 3번입니다. 왜냐 우리가 완성도 기준이 아까 장기할부 걔네 같이 가 중간지급 조건부라.
맞죠? 완성되었을 때가 아니라 우리가 대가의 각 부분 완성되었을 때마다 대가를 받기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한번 잘 내죠? 보시면 공급식이 많이 냅니다. 꼭 공급식 외우시길. 자, 됐습니다. 자, 이제는 실기용 이론 할게요. 실기용 이론.